A 25% tariff is imposed. 이제 캐나다산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고 석유 수출품에도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로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까지 10%의 관세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Well, Canadian officials are decrying.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온타리오 주 총리 더그 포드는 이번 관세가 오히려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캐나다는 반격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Helen, it's actually the first trading partner now. 멕시코는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조치는 축구 용어로 치면 자책골이며 미국식 표현으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자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이미 너무나 긴밀히 통합된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에 충격을 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미국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세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경우 미국 가정당 약 $83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미국 우선주의라는 미명 아래 가장 가까운 이웃과 동맹국에게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북미 경제공동체를 이끌어온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 국가의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일부 품목은 USMCA 협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일방적 결정은 시장의 불안과 기업의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반발했고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북미 무역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멕시코 역시 주요 수출 산업의 손실을 우려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미국의 제조업체들조차 값비싼 원자재와 부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호무역은 보호가 아니라 부담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우방을 향한 무차별적 관세 폭탄은 미국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도 언제든 압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노골적으로 던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시장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전략적으로 구축해온 북미 경제 협력 체제 자체를 스스로 흔드는 자해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 기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동맹국의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남깁니다. 강한 미국을 표방했지만 정작 그 손에 쥔 것은 갈라진 신뢰와 흔들리는 경제 기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자초한 위기의 민낯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고집하고 그 불씨가 다른 우방국들로 확산된다면 미국 경제는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불과 1년 안에 미국 GDP는 최소 0.3%, 많게는 0.6%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는 고용, 소비, 투자 전반에 즉각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기적 파장입니다. 2년에서 5년 사이 미국 경제는 영구적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기준 약 25조 달러 규모의 미국 GDP를 감안하면 불과 0.5%의 하락만으로도 연간 12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계로 이어집니다. 평균 가구당 매년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 이상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며 생활 수준의 체감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2에서 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월가와 투자 시장 전반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그 결과는 미국 경제를 스스로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꺼내든 칼끝을 이제 인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는 무려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인도는 곧장 반발했습니다. 뉴델리 외교 당국은 이를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조치라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에 보복 관세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가 지속된다면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 소비재를 정조준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어디로 향할까요? 인도는 미국의 9번째 수출 시장, 연간 약 34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인도가 보복 관세를 단행하면 미국 기업들은 단숨에 50억에서 7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타격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큽니다. 아몬드와 대두, 옥수수 등의 미국 농가 주요 작물들이 인도 시장에서 밀려나면 호주와 브라질 같은 경쟁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입니다. 자동차와 제조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인도 시장에서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 내 생산 라인과 고용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돈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소비 시장이자 미국이 아시아 전략에서 의지해온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관세 전쟁은 인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결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 다변화의 길을 스스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방 압박이라는 단기 전술에서 출발했지만 그 대가는 장기적 신뢰 상실과 경제적 손실입니다. 미국이 얻은 것은 관세 수입이지만 잃은 것은 전략적 동반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일지 모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을 외쳤고 인도는 맞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앞에서 일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 달 기준 최대 25%까지 감소했고 일본의 무역 수지는 곧바로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일본은 6,376억 엔, 약 4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금속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산업계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선택은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멈추었고 대신 워싱턴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안보 동맹을 해치지 않기 위한 신중함 그리고 보복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일본을 붙잡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산업계와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생산 감축을 검토했고 철강 기업들은 국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앞에서 일본은 강경한 보복 대신 조용한 항의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동맹의 틀을 지켰을지 몰라도 자국 산업과 경제에는 뼈아픈 손실을 남겼습니다. 보복을 못하고 움츠러든 일본의 상황과 커져만 가는 경제 피해.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My whole life I just wanted to be somebody to be.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yeah.